자, 그러면 이어서 2022년 진행 강의 계획하고 이제 교재 잠깐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추가적으로 공부 방법, 그다음에 우리 좀 뭔가 잘못된 거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것 좀 얘기 한번 해보죠. 그 올해 같은 문제의 문제점이, 올해 같은 출제가 됐을 때 문제점이 뭘까? 그래도 일단 이거 봅시다. 일단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특강 깔고 이러는 거 잘 못하고요. 뭐 요약 특강 이번에 새로 하나 더 합니다. 뭐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딱 심플하게 가세요. 그럼 오컴의 면도날 이런 거 아세요? 오컴의 면도날?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 그 복잡한 문제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해결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그러니까 와, 되게 복잡해. 아, 이거 뭐지?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럴 때 불필요한 거 콱콱 쳐내버려. 싹 잘라버리고 나면 어차피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하나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 그치. 맞아. 단순한 것,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결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는 이거예요. 이 여러 개 특강 다 집어넣어가지고 와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풀리지 말고 심플하게 한 방에 딱 끝내는 거예요. 원래 그 학원가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 기본, 심화, 응용 실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준별로 쫙 같은 과목을 세 번 듣게 만드는 거. 같은 과목을 세 번 듣게 만드는 거, 이런 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싫고 어차피 우리 두 가지만 해요. 단순하게 하면 두 가지요. 이론 듣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론 듣고 문제 푸는 거. 그럼 이론은 한 번 듣고 다 가기 좀 힘드니까 이론 한번 듣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 한번 듣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건데, 문제풀이도 기출 분석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실제 동영 모의고사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군살 붙이는 것보다 이거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이론이고, 7, 8월이 로드맵 영양 요약 정리인데, 지금 이 동영상 제공은 아직 좀 가변적이에요. 저기 그 뭐야, 코로나가 지금 이 판이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만 할지 실강으로도 할지 그건 좀 고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 이제 아까 분석 대상이 됐던 기출문제 400문제 그거를 다 풀어봅니다.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거라든가 변경되어 있는 정보원들도 좀 있거든요. 퀘스천 포인트 이제 없어졌고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려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아까 봤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변형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푼다 이렇게 가지 말고, 왜냐면 자꾸 그것만 보다 보면은 기출문제 위험한 게, 자꾸 그것만 보면 그게 나올 것 같고 그걸 외우면 난 붙을 것 같거든. 근데 기출문제는 그렇게 똑같이 안 나오고 사람들 생각에, 여러분들 수험생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교수님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조심해야 돼요. 초반부터 여기서부터 기출을 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 그 공부하는 시야를 좁혀버려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기껏 신경을 다 써가지고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자식같이 만들어가지고 문제 딱 넣었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말 들었을 때 와 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나왔죠. 하여튼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그다음에 출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도 당연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보셔야 되는 거죠. 심지어 봤던 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말이 틀어지니까 못 풀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봤던 것들도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기본 이론 쪽하고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분류 목록이 1, 2월, 3월, 4월에 학교 수관하고 독서 교육이 이제 중간 정도, 6주고요. 정보 검색 D도 6주, 이제 매체랑 교수 매체가 여기가 4주짜리인데 저기는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조정을 좀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부족한 걸 저기다 넣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 7, 8 여기서는 이제 분류 목록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만 하루만 쫙 진행해요. 그다음에 7, 8월엔 스피드 요약 정리해서 로드맵이 금요일이나 한번 갈리고,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기출 분석이 이제 토요일 날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 뭐 일정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까지가 모의고사를 8회에서 10회 정도 봅니다. 제가 여지가 나오면 10회 가고요. 조금 부족하면 8회. 좀 근데 제가 올해도 10회 했거든요. 올해 10회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근데 원래 목표는 8회다. 원래 목표는 8회다. 학원에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8회다. 수강료 책정도 8회로 하고 보강은 2번 더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특강은 이틀을 잡았어요. 올해 하루만 해보려는데 짬만 해도 8과목이 하루만에 안 돼요. 꼭 1시간씩 비워요. 그래서 이틀짜리 특강에서 5시간씩 2번 정도 하는 걸로 특강을 한번 하루 이제 모아서 최종 요약 정리하는 걸로 한 방에 정리. 그래서 저는 프로세스로만 쭉 가게끔 하는 거를 좀 중시해요. 교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용 자료조직론하고 봉사개론하고 요거 정독학인데, 정독학의 정보매체론, 독서교육론, 학교도서 운영론인데 조금 이제 이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좀 마음에 안 차고 성에도 안 차가지고 부분 수정을 좀 하고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오탈자도 많고 해가지고요. 조금 이제 손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수정판 정도 수준으로 하나 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고 증보하는 정도? 개정보다는 수정 증보 정도로. 그다음에 보조교재는 요것들이 현재 그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독서교육 매체가 요거 정독학용 그 로드맵이 편집이 일단은 끝났어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 교재 개정하고 맞물려서 할 거예요. 교재 개정하고 맞물려서 할 거라서 크게 개정 내용이 뭐 추가될 만한 부분에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지 않다 싶으면은 뭐 있는 지금 편집된 상태로도 내고, 아니면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하고. 그래서 요약 교재로는 요거 3가지 하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보조 교재 중에 요거 강의 노트만 정독학 강의 노트가 나오면 좋은데 만들 수 있을까? 올해 한번 해볼까? 여유가 되면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냥 예년처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아니에요. 제가 여지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계획은 요거랑 요겁니다. 요거 학도 매체 요쪽입니다. 뭐 강의 노트 사야 되나요?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요약이 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노트예요. 여기가 노트라서 뭐 메모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옆에 이거 쓸데없이 왜 여백을 남겼냐 이러시는데, 노트인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판에다 요 노트라고 좀 쓰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모른다. 뭐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에 그 유튜브로 제가 주소에다가 해놓은 게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프린트 자료 이제 올라갈 건데, 예, 요거 보시고서 어떻게 쓰면 돼요. 노트를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냐고요? 판서를 하면서 이론서를 공부하죠. 판서하고 이론서 다시 보잖아요. 그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판서가 제가 깔끔하게 마음에 안 들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판서용이에요. 그리고 판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뺏기다가 끝나요. 시간을 쫙 뺏겨.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판서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교재에 들어가면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요? 이거 본교재에 들어가면 책이 이만해져요. 그럼 변혜호 선생님 책 2, 시즌 2 되는 거예요. 이거 상의 다 해봤어요. 이론서에 들어가는 게 어떨 건지 뭐 다 해봤는데, 아이고 그러면 책 엄청 두꺼워지고 힘들어진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도 이런 편집 못한대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기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편집비도 많이 든다는데 뭐 다르겠고요. 아이고. 본교재에 들어가면 수월할 것 같다는 건 저도 알죠. 근데 이건 차라리 그렇게 만약에 저게 본교재에 들어가면 진짜 두꺼워져요. 여러분 책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판서용으로 해서 하나로 모아 가시면 돼요. 하나로 모아 가시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건 이거예요. 이것도 합칠까요? 우리가 통합번호로 맞춰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번호로 맞추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요렇게 생긴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나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저것 의견도 많이 수렴해 봤어요.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제 샘플 강의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뭐 이번에 기본서가 기본서인지 헷갈릴 정도였지만 중요도를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박주인쌤 책은 정보봉사로에서 이제 가장 뼈대이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옛날 거다. 그럴 때는 요걸 조금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도 옛날 거가 됐어요. 이제 2014년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 거가 됐어요.
참고정보는 이제 안 나오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정보검색론은 일단은 이수상 선생님 책이 가장 읽기 쉽게 되어 있고요. 1순위. 중간중간에 뭐 번역 투가 조금 있어서 오류 느낌이 드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갖고 저는 정보검색 저도 정보검색 한 20년째 수업하고 있지만 딴 쌤하고도 얘기해보면 이거 약간 오류인데? 이런 느낌 가지고 있는 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번역에서 오류 같다. 요 정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그래서 수정이 중간중간에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을 바꾸진 않으시고 중간중간에 내용만 수정하신 내용 것도 있어서 쇠마다 약간씩 수정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헤팅 추책이에요. 근데 이게 정익미 교수님 책 요게 은근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이수상, 그 다음에 헤팅 추책 서브, 그 다음에 정익미 교수님 책은 내가 자신 있으면 보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출제에 다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다들 학부 다닐 때 정영미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책이라고 볼까요?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엄밀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내용들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생 수준의 어떤 정보 검색은 이런 거야에 대한 소개라면, 여기는 대학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자동화에서는 당연히 기본 바이블이고, 노영희 선생님 책도 약간 이제 서브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 파악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영희 선생님 책은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뒤에 가면 뭐 웹 4.0 나오고 하는데, 그 4.0은 지금 회자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트렌드, 뭐 메타버스, 그런 세컨드 라이프, 뭐 이런 것들 나온 트렌드 관련된 거 있죠. 그런 거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이수상 선생님 책의 내용이 가장 강하고요. 근데 이거를 좀 요즘에 벗어나는 트렌드도 좀 있어요. 메타데이터 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건 제가 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류는 무엇을 보시든지 먼저 하나를 잡고 뼈대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꾸준히 개정하고 계신 분이 윤 교수님이 꾸준히 개정하고 계시고요. 윤 교수님이 꾸준히 개정하고 계셔서 윤리훈 교수님 책 위주로 보시면은 분류는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수준에서는 지금 윤리훈 교수님 책이 훨씬 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깊이 있게 보시려면 윤윤 교수님 책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좋게 실습 위주로 잘 편하게 보시려면 이 김정현 교수님 책이 역시 바이블입니다. 저는 김정현 교수님 책까지 공부 많이 했어요. 물론 약간 옛날 얘기도 좀 있어요. 지금 뭐 KCR이 분류 규정 같은 경우에 조금 옛날 것도 좀 있고 한데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록도 마찬가지 김정현 선생님 책을 저는 1차 추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류도 좀 있어요. 오류라고 할까? 조금 덜 다듬어진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490하고 440 중에 440을 안 쓰는데 440이 들어가 있다던가, 일부는 지금은 이제 아마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청구교화에서 약간 에러가 있다던가, 기본 표목이 남아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수정해서 보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예제로서 이제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데 되게 좋고요. 학교서 운영론에서는 성교 교수님이 이번에 이걸 이제 아니야. 학교서 운영의 실제를 내셨죠. 이걸 내셨고요. 그다음에 이병희 선생님 책도 일단 기본 뼈대로는 도서관 운영론에 좋습니다. 장서 쪽에서는 이윤혜영 선생님 책의 장서 관리를 추천해요. 윤희은 교수님의 장서 관리는 있는데 너무 어렵게 됐어요. 생긴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표층의 심층 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교재에다 반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표층의 심층 앱은 원래 그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장소관리 영역이기도 해요. 그게 디지털 도서관 영역이기도 하고 장소관리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는 표층의 심층 앱이 안 나왔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장소관리 쪽은 요거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육에서는 당연히 변희호 쌤 책, 손정표 쌤 책은 약간 이견이 있는 분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라고 하기 뭐하고, 변희호 쌤 책 종합을 하신 거고, 손정표 쌤 책은 조금 빠져 있어요. 옛날 책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좀 옛날 책인데, 이게 더 최신 책인 것처럼 보니까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계속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인쇄 지일 보면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출판사가 좀 계속 증보한다고 하면서 좀 다시 찍어가고는 있어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찍는데, 저는 저 신독서지도 방법론을
임용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어요. 임용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독서교육 방법론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임용 강의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랬다 이제 안 뽑아가지고 못하다가 한 6년인가 못했죠. 그 6, 7년인가 못하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거라서 한참 그랬습니다. 매체로는 이 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 책이 교과교육학 쪽 관련된 책들이 내용학보다는 훨씬 더 좀 적고 특정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어떤 스타일에 많이 이제 스타일의 많이라고 하면 좋고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저서에 많이 이제 의존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물론 저렇게 집필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하고요.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교육은요. 독서교육 연구자가 너무 없어요, 우리. 예, 너무 없어요. 근데 과목으로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독서교육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위성만 잔뜩 있는 거야. 그럼 뭘로 할 건데? 어떤 커리로 할 건데? 약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소교사 돼서 들어가신 다음에 하실 일이 많아요. 그 톡방 지금 이제 합격하시면 합격자 발표 나면 그 이덕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소교사 단톡방으로 다 초대해 주시거든요. 그 신청 개별톡을 주시면 초대해 주시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좀 활발하게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문에 토스 가지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몫이에요. 독서교육은 현장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명분뿐만 아니라 방법론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국어 우리도 당연하다 그러면 거기도 명분 잘 만들면 우리도 맨날 밀리는 거거든요. 자, 그 공부 방법 지금 정리를 보면 분류 목록 검색 D도 여기는 이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독, 독서교육, 정보매체, 교수매체 여기는 암기 중심입니다. 8과목에서. 근데 이해는 왜 하는 거냐면 이해를 해야 암기가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도 일종의 암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도 암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론은 뭐 해야 되는 얘기죠?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얘기죠. 여기는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분류 목록 검색 D도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과 기간을 앞쪽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 이해 보시면 비중 차이를 뒀어요. 암기는 당연히 중요하고 이해 위주로 이 분류 목록은 둘 다 중요해요. 암기하고 이해 둘 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그다음에 여기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잘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하죠. 영문원 빈도 공식을 외우긴 했는데 적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습과 암기를 병행하는 게 우선이고요. 분류 자료 조직은. 그다음에 학교에서 독서교육 검색 데이터 요거는 빈칸 채우기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단순 암기 있죠. 일단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단순 암기를 해야 돼요. 단순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단순 암기 한 내용을 갖다가 이 단어들을 그 단순 암기한 내용들을 이어붙여서 맥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순 암기 내용을 이어붙여서 맥락을 만들어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단순하게 기입형 대비로 쫙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문장 만들기 서술형 대비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꽈락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꽈락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점수를 좀 후하게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쓴 게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고 싶으면 어지간히 쓰면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기입형은 잘못 쓰거나 완전 틀리게 써버렸는데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슷하게라도 써줘야지 맞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싸움에서 딱 그것은 그거야 라고 하는 개념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입형은 다 맞추고 서술형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는 계속 기입형의 개념들을 쫙 잡아나가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서술형에서 문장 만들기로 연습을 해나가시는 거, 그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검색 데이터 수건, 이건 상반기 맥락 중심의 해독, 하반기 문장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빈칸 채우기 정도 수준의 개념보다는 맥락 중심으로 이게 이거지, 이 개념이 이거지, 그걸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하반기 당연히 문장 만들기로 가셔야 돼요. 제가
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딱 간만 따져보고 다른 다른 이제 그 과목들 말 더듬지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 어떻게 이런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거 대비하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좀 봤더니만 뭐 또 별다른 비법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보고 그 분야의 내용의 문장에 익숙해져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읽는데 여러분 눈으로 읽는 건 읽는 거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거나 손으로 읽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손으로 요거 중요하다, 써야지. 쓰면서 읽는 거 있죠. 이게 안 보고 써야 돼. 보고 쓰는 거 안 돼. 안 보고 쓰는 거 있죠. 그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다는 건 안 보고 쓰는 것을 여러 번 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처음에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안 보고 쓰거나, 소리내서 읽기 뭐하고 독서실에 있으니까 그럼 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는 거를 회독을 늘리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수도 없어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요쯤 되면은 그런 게 나와요. 자, 여기서 4월, 5월까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6월은 어차피 그냥 한 4주짜리는 되게 심플한 과목들이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 되는데, 다들 어디서 헤매냐면 요 넉 달 동안에 이 많은 암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보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없을까? 요것도 하면 어떨까? 저것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막 자료를 모읍니다. 합격생이 합격한 뭐 서브노트라더라, 나는 그것만 보고 봤는데 뭐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모아요. 막 모으고 또 모으잖아. 그럼 이만큼 쌓여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외워야죠. 그죠? 이것도 많은 것 같아. 책을 봤더니 책도 많은 것 같아. 기본서 보니까 기본서도 만만치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할? 어차피 외워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외우자라는 결론을 낼 때가 요때쯤이에요. 좀 늦으신 분들은 6월 달쯤에 포기하고 이제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 딱 들어가죠. 그러면 헉 해요. 안 외웠구나. 진짜 많이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오는데 이제 상담이 와요. 선생님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안 외웠어요? 아니 본다고 봤는데, 본다고 본 거지 외운 건 아니지. 그런 분들 많아요. 공부 방법에선 지금은 계속 뭐부터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가리지 말고 골고루 보셔야 돼요. 기출에 뭐 매몰된다든가, 어차피 기출은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출제됐던 답이 같은 것은 나오죠. DUI 같은 거 일부예요. 일부가 같이 나오죠. 일부가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인포메이션 커머스 이런 거 나왔던 것처럼 일부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출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범위는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출은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지만 초반부터 거기에 시각이 편향돼 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고 다른 건 안 나올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초반에는 그래서 기출을 아예 안 봐요. 기출 안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은 여기서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런 거구나 해서 틀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암기를 안 하고 망설이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외우게 됩니다. 어차피 외운 걸 시험 보는 거예요. 과목 성격을 한번 보면요, 이거 다 실습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 조직은 실습 문제고, 그 다음에 역사도 이렇게 일부 나와요. 역사도 꽁트 뭐 이런 거 일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봐봐요. 이거 영문어민도 공식 구하는 거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소스 보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돼야 되고, 응용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경향 파악도 알아야 되고, 용어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수학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요거는 구조 파악.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응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안내문, 자료 선택 기준, 활동, 이런 식으로 실제 쓰고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는 활동 1, 2 이렇게 실제 쓰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쓰는 것. 그러니까 응용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는지. 우리도 아까 뭐 활동지 같은 거 이렇게 계획서 같은 거 나오면서 거기서 파악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지문들이 응용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요거랑 같은 패턴. 자, 그래서 좀 앞으로는 여러분 예습하란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우는 거 원체 많으니까. 근데 요거보다도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독서 전략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서 전략 공부해 보셨나요?
독서 전략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상당수 독서 전략은 뭘 다 가지고 있냐면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예측 안내하기도 있고, 이거 뭐 무슨 내용이 다뤄질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쌤이 이러이러한 건 다룬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 전략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독서 전 활동으로서 그 예측하기가 뭐냐면 일종의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리가 이 기본서를 볼 때도 제 교재는요 제가 만들어낸 서브노트고요. 가능하면 기본서 한 권씩은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볼 때 예습을 해서 해당 분야 단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갈 테니까 그 분야만큼은 한 번쯤이라도 읽고 오시는 걸 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고 오신 다음에 수업 내용을 듣고 이제 이런 식이고 여기가 더 중요하고 여긴 이렇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겠고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복습을 할 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일단 1단계 익숙해지기. 그래서 교재 주요 개념 빈칸 채우기. 저는 어떻게 옛날에 공부했었냐면 저도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세대라서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학력고사 세대라서 일단은 외웠어야 했어요. 엄청 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외운 암기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좀 무식하게 공부하긴 하겠었어. 그 기본서를 읽을 때 그 주요한 개념 자리 있잖아요. 화이트를 칠한 거예요. 화이트를 이렇게 칠하고 칠한 화이트 자리에 기억 1, 2, 3, 4, 5, 6, 7, 8번을 매긴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하단에다가 1, 2, 3, 4, 5, 6, 7, 8을 써가지고 답을 써놨어요. 읽다가 모르겠는 게 나오면은 모르겠다 하나 발을 정자 쓰면서 답 체크해 보니까 이거였어. 하나 틀렸다는 거, 한 번 못 봤다는 거죠. 그걸 쭉 체크하면서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개념이 여기 뭐지? 그래서 연도까지 다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진짜 시험 본다면 다 잊어버려요. 외우는 거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 저는 나름대로 그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효과가 좀 있구나. 빈칸 채우기 위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는구나. 여기 있는 말들이 익숙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읽은 내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은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 단계는 책을 덮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단원에는 예를 들어 챕터 뭐 이렇게 제일 큰 덩어리 말고 절이 있으면 절 밑에 여기서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다뤄지고 있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제 개념을 잡고 구조화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를 갖다 내가 말로 할 수 있는가. 말을 못하면 글도 못 써요. 그쵸? 머릿속에 언어를 벗어나는 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면 글을 못 쓰니까 말로 일단 표현해보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서술형.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한 개념 암기, 아까 기입형 대비용으로 익숙해지고, 두 번째는 읽는 방법은 손으로 쓰거나 또 뭐라 했어요? 손으로 쓰거나 눈으로 소리내어 읽는 거라 그랬죠? 아니면 읽을 때 안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안 보고 하는 게. 아까 안 보고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말로 낭독을 하던가, 낭독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럼 손으로 쓰는 방식이 이거여야 돼. 안 보고 손으로 쓰는 게 책 덮고 말해보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근데 챕터 하나 뚝 던져놓고 여기 뭐뭐가 나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스터디를 하시는 거 전 추천하는데 서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 모르고 있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 인정을 한 것에 맞춰서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되게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효과가 되게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행착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시행착오가 우린 있죠. 시행착오 우린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금 공부하시는지 궁금한데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합격 수기 많이 읽어보고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합격 수기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단거나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거나 얘기는 안 하고 뭐 앞뒤 복습을 했다 그러고 되게 서로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고시 3관왕분 한 분 있잖아요. 고승덕 변호사. 사시, 행시, 외신가? 세 개를 다 붙었어요. 고시 3관왕. 여러분 그분은 임용고시는 못 붙은 분이에요. 임용고시 우리 임용이 고시예요. 고시. 국가고시입니다. 임용고시. 고시라고 불릴 정도예요. 임용시험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세 개를 합격한 분이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한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 사람처럼 여러분 쓰면은 공부하면 합격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 책을 딱 썼어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중요한 건 왜죠? 우리는 고승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승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 왜 못 외워요? 이거 왜 이해 못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천재가 우리 보통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 흉내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한 분의 합격 수기를 흉내낸다 해서 내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합격한 사람 100명의 데이터의 공부 방법을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걸대로 따라해 보겠다.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저보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계획 틀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 좌충우돌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전 계획을 잡아도요 잘 실천을 못해요. 성격이. 그래서 좌충우돌 하는 걸 좋아해요. 좌충우돌 할 때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하니까 빨리빨리 성과 되는 걸 내가 막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계획 잘 안 합니다. 전 이렇게 연간 계획 짜는 것도 진짜 싫어해요. 그나마 이것도 그냥 틀 잡아놓은 거예요. 연간 계획 그냥 이때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지만 왜냐면 저는 그래서 교육학에서 그 교수공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ADDI나 어슈어에서 요 프로세스에서는 이거 해야 돼. 요 프로세스는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나 정말 싫어해요. 교육 철학은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 싫은 거야.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저랑. 그래서 저는 좌충우돌 막 하다가 하는 거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서 그 좌충우돌의 방법에다가 그럴 대신에 성취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켰다에 대한 성취감 대신에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에 대한 성취감으로 바꾸어야지만 저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의 방식을 따라가서 한번 해보고 또 누군가의 방식을 따라가서 한번 해보고 이 시행착오만 있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난 스터디한테 해보니까 스터디 또 안 맞는 것 같아. 난 나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난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빨리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막 해보고 일주일 진행해봤더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해보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나와서 이게 3, 4월 달쯤 되면은 이제 내 방식의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자예요. 개인차가 다 있는데 그거를 확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수험가에 있는 상당수 합격 공부 방법에 대한 책들은요. 그 누구지? 그 공신 강성태인가 그분은 수능 쪽 분이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건 나름의 개별화가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있고 개별화 시켜놓긴 했는데 상당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고시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용고시 공부 방법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 방식의 공부 방법이고 여러분 고시 정도를 합격했다 하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법고시? 왜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이 전문가다 공부 열심히 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면 법률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집가짜를 붙일 정도로 나는 법률가야 라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대한 자신의 어느 정도 견해를 가지고 있을 정도 공부량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행정가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책을 하나를 깊이 있게 보고 여러 책을 깊이 있게 섭렵을 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서술형과 논술형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정도의 자질을 만들어가는 것까지가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그 고시 시험이 어려운 건데 그거 공부했던 분들의 공부 방법을 우리식으로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우리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건 다 문과잖아 또. 우리는 이공계도 섞여 있고 그죠? 디지털 정보범죄 같은 경우에 공학도 섞여 있고 또 완전 문과 정책도 섞여 있고 그쵸?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다르죠.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방식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내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를 많이 수집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외우지 않을 거면 부담만 커지니까
부담만 커지니까 그 텍스트 수집은 좀 안 너무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볼 수 있는 자료, 내가 머릿속에 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도 내가 만든 서브노트 펼쳐보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들어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와 반복,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기와 반복의 나름의 효율은 제가 봤을 땐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쯤에 나왔지? 이거 아마 저기 이번에 시험 문제 독서교육에서 일본 학자들 이름 빼고 나왔으면 이건 뭐죠? 이런 느낌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일본 학자들 이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친일파다 뭐 이런 말이 나왔겠죠. 하여튼 아시겠죠? 내가 합격한 사람처럼 흉내낸다 해서 합격생이 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을 찾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에 최적화된 공부방법을 찾는 거, 그러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내년 3, 4월까지 한번 해보는 거, 요거를 저는 방법 제시는 해드리기 힘들지만,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톡 주시고요. 톡이란다, 여기 채팅창에다 주시고요. 와, 되게 빨리 끝났어. 10시네요. 1시간 반 딱 하고 마무리가 됐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Q&A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 8월 단원별 문제풀이 용 기출교재는 변화가 있겠느냐? 기출문제가 바뀔 리는 없죠. 기출문제는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거는 올해 문제만 더해질 거고요. 예전 문제들이 좀 다시 풀어야 되거나 답을 보강을 해야 되거나 출처 보강이 필요하다면 그걸 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어요. 대동소이할 겁니다. 당연히 기본서는 필수예요. 저는 제 책만 본다고 하시는 분들 좀 하면 말려요. 작년에 모 대학교에 설명회 줌으로 했었는데, 거기 주관하신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요약된 책만 보지 마라. 다른 기본서들을 봐야지 그 전반적인 맥락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기본서는요,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단거나도 누가 요약해 놓은 걸 보는 건요, 그냥 외우려고 보는 거지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요약한 건 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하란 말 하지 않거든요. 편해 보이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독학은 작년 걸로 봐도 돼요. 자, 올해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판 나온 거 있죠. 수정한 내용이나 뭐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주요하다 싶은 거는 카페에 올릴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요.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뽑을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기사에는 200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카페 수업 지원은 패키지 수강회원만 볼 수 있냐, 문풀만 따로 신청해도 볼 수 있냐. 그냥 수강회원 신청만 하면 볼 수 있어요. 패키지만 한다든가 그걸 뭐 검증하거나 이럴 그런 적도 없고, 네, 이거는 문풀 신청하시면, 뭐 등업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등업 신청은 쪽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폼으로 보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셨구나. 폼으로 그 등업 신청 폼이 있어요. 등업 안내 FAQ, 여기는 또 방법이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요. 전 쪽지를 안 보거든요. 여기로 제가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개인 성향으로 스터디가 너무 안 맞는다고요? 뭐 성향이 어떤 대면 성향인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 대면이 싫은 건지, 어떤 면에서 스터디가 싫은지는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얘기를.
해서 나쁠 게 없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나 영역별 문제풀이는 전부 기출 문제 중심이냐고요? 예, 7, 8월은 다 기출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출 보지 마세요. 미리 기출 보가지고 내 시야 좁혀놓지 마시고 처음에는 전체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기출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봐 나가야 되는 겁니다. INTP 계획이 뭐예요? INTP 계획? 처음 듣는 약어인데? 아 성격 유형. 잠깐만요. 자료에 허덕이 있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불안하고 단거나 해야 될 것이냐. 좀 이렇게 좁히면 이렇게 좁히면서 내가 외웠다 안 외웠다 외웠다 안 외웠다 점검하면서 좁히는 게 좋다면 단거나 하시는 게 맞아요. 단거나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거나는 과정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힘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조금 힘든 거고요. 등업 링크는 제가 아까 공유했는데 아 그분한테 보내드렸나? 저한테 개별톡을 주실래요? 개별톡 주시면 아니 링크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 단톡에다 올릴게요. 자, 단톡에다가 회의 중인 모든 사람에게 사석에서 오픈 채팅방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계속 할 거예요. 연도만 바꿔갖고 할 겁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이렇게 적응이 안 되면 하지 마시는데 그 감당하셔야 돼요.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은 거기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일정에 맞춰서 계속 연락하는 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그렇죠. 그럼 안 되죠.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보셨나요? 그 스터디? 그러니까 스터디 하면 이럴 것 같아서요가 아니라 스터디를 해보셨냐고 하는 게 이제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전공 스터디 말고 이제 임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 싶으면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낫고, 해보지 않았는데 또 의외로 또 잘 맞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된다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외워도 안 외워지고 계속 떨어지면 포기하는 방법밖에 언제까지 아니요, 외워도 계속 떨어지면은 포기하는 방법이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어? 붙잡아 달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TU가 나고 있으면 보시는 거예요. 외워도 떨어지면 뭘 포기합니까? TU가 나르면 나는 대로 계속 보는 거죠. TU가 나고 나면 뭘 하면서라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내 수업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안 듣던 뭘 듣던 하든 말든 간에 아니 뭐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지 않을까? 내가 한번 떨어졌어. 뭘 한 거죠? 경험한 거잖아요. 내공 쌓은 거예요. 내공 쌓은 거예요. 내공 한번 쌓았으면 다음 또 시도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내공이 또 생길 거고, 그죠? 음. 내가 포기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뭘 하는 거냐면 경험을 쌓는 거예요. 계속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너무 그걸로 이렇게 너무 절망, 디프레스 너무 이렇게 깔아앉을 필요 없습니다. 추천하는 스터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다르고 스터디 방식도 되게 달라요. 뭐 일정만 공유하는 스터디도 있어요. 열품타 같은 거 하는 일정만 공유하는 스터디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 스타일에 맞춰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스터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들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추천하는 스터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대면이 힘드니까 뭐 카톡으로 하거나 줌으로 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단거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단거나 하는 과정, 단거나가 지금까지 그 아주 오랫동안 수험생의 거시기, 거시란다. 임용구 씨의 그 뭐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거로 돼버렸는데, 안 해도 붙는 사람 많거든요. 안 해도 붙는 사람 많거든요. 단거나 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거나는 외워가는 과정과 구조를 내가 스스로 잡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로 종합하면서 내가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단거나된 데이터로 내가 마지막 최종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거나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다가 너무 방점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23년 대비 강의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릴 텐데 22년 대비 강의를 들어도 되겠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많은지 궁금하다. 3, 4월 학도 독도 강의가 22년 대비로 들어야 되겠. 교재가 같다면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교재 같으면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건데, 짚어드리는 지점이라든가 뭐 제 강의 스타일이나 스킬이 조금 바뀌어 있거나 하겠죠. 내용적 측면으로 따진다면 교재가 바뀌지 않았으면 크게 바뀐 건 아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시면 그 전 거 강의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 어떻게 판매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학원 판매 부분은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 구성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최소한의 어떤 강의 자료만 제가 드리는 거고, 학원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 이렇게 뭐 강사료가 비싸다, 강의료가 비싸다 적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예전에는 좀 가능하면 좀 어떻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3년간 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학원에다 일임을 했어요.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강의에 대한 내용이고, 강의 내용 자체가 뭐 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보거나,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시험 문제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나실 때는 올해 걸 드시면 되지만, 작년 거의 교재와 큰 차이가 없다면 작년 거부터 나쁘진 않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전부 기출 중심 말씀드렸죠. 7, 8월 건 다 기출 중심입니다. 로드맵 강의만의 특장점이 있을까? 로드맵 강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건 뭐 안 봐도 되겠다, 뭐 이렇게. 로드맵 이런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도 뺐었던 적도 있는 거니까. 필수는 요약 정리를 한번 내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가, 요약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니까 그게 뭐 머스트는 아닙니다. 네, 초수 합격하셔서 꼭 찾아오십시오. 맛있는 거 먹죠. 재임용 준비하는 사람 공부법이요. 요거는 제가 끄고 잠깐만요. 이거 별도로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추가 질문이 없으니까 한번 또 요거 재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 좀 보자고요. 원래 31일 날 발표 나면 그때 얘기 좀 해볼까 싶었었는데, 그쵸. 책을 보면 다 본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보면 제대로 답을 써내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외운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봤던 기억이 나는 것이 알고 있는 거로 착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쓸 수 없으면, 내가 안 보고 쓸 수 없으면 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지 아는 겁니다. 안 보고 쓸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고요. 그럼 왜냐면 익숙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만 하는 거야. 마치 그냥 사진 보고 사람을 파악하는 것처럼, 낯익은 얼굴이야, 언제 사진에서 본 것 같아, 이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아, 이 정도로 짐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글로 답을 표현해낼 수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뭐 재수를 다시 공부를 하시던가 뭘 하시던 간에
무슨 양이 늘어나야지 합격을 하는 거냐면요. 암기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합격이 당연한 거고요. 암기량이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암기량을 가지고 내가 뭐가 자신감이 좀 더 생겨야 돼요. 이 문제 내가 지금까지 별로 안 틀리는 것 같아. 여긴 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게 점검을 하라고요. 항상 읽으면서 점검하고 문제로 점검하고 정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수업을 프로세스를 한번 이제 지나오셨으니까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그런가 보다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리셋됐으면 다시 처음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혼자 해보겠다 하신다면은 처음에 챕터 하나를 읽잖아요. 처음에 챕터 하나를 읽었을 때 챕터 읽은 거를 내가 얼마나 말로 풀어낼 수 있는가, 백지인출이라고 하죠. 백지인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공부 덜 된 거고, 백지인출이 안 돼, 일 통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중간중간에 외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토피칼 독서 들어가 있었던 거, 에들러와 도렌, 그거 다 쓸 수 있는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IASL 거 다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설명도 다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외워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쓸 수 있었다. 그다음에 2주 뒤에 다시 보세요. 그 문제를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외운 거예요. 못 쓴다 그러면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최소한 이거는 다 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봤던 거에서 틀리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다 손으로 쓸 수 있는가를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단위로 돌리세요. 만각곡선에서 2주 정도가 치명적인 영역이거든요. 아니야, 한 달 지난 거야. 한 달 전 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근데 2주 전 거는 잊어버리면은 조금 찝찝하고, 그쵸? 그러니까 찝찝하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기억에 나기는 애매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뒤에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내가 한번 써봤더니 다 썼어. 뒤로 들어가면 그 2주 뒤에서 다시 풀어봤더니 못 썼어. 그럼 다시 외워줘. 그게 이렇게 쫙 쌓여가지고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 이론 들으면서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풀이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낸 문제를 내가 단순하게 푸는 거라든가 기입형 문제 있죠. 그거 푸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뭐 거창한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스터디 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얘기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럼 많이 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제가 뭐 합격하신 분들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돼서 뭐 암기장으로도 드려볼까 뭐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이고, 스터디에서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와 로저스가 제시한 독서 목적 13가지. 김효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내 학자는 필요 없고요. 뭐 해리스가 제시한 독서 유형 3가지, 발달 기능적 오락적 독서에 정의하고 세부 설명하시고, 이거 이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말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챕터별로. 이거는 내가 뭐 배포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스스로가. 아니면 스터디를 하시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써보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프로 스스로가 할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Q&A 이제 시간 일단 대충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더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